자, 161쪽 현대 원자 모형. 보호의 원자 모형은 궤도 모형이에요. 궤도 모형. 어떤 껍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껍질이 존재한다. 특정 궤도를 돈다. 근데 이런 게 수소에 관해서는 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수소는. 수소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 양성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다른 전자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잘 존재를 하고, 실제로 잘 설명이 돼요. 수소는. 근데 이제 한계점을 보면은 이제 일단은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잘 설명했다. 이게 왜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지 그런 거 양자화 개념을 도입하여 훌륭하게 설명했다. 근데 양자화라고 하는 거 자꾸 얘기 나오는데, 양자화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가 이 플랑크 상수의 진동수를 곱한 값의 정수배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에너지 상태가 있질 않고 요 에너지 상태, 요 에너지 상태, 요 에너지 상태 이런 식으로 끊어져 있다.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다. 뭐 그런 게 양자화의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설명했는데,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일정한 궤도의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궤도를 일단 증거가 없고 그 궤도를 구할 수도 없어요. 어떤 궤도가 돌고 있다 이런 걸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률 분포로 나타내, 확률 분포로 여기 존재할 확률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현대적 원자 모형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현대적 원자 모형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게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을 지울 수 없다 뭐 이런 건데, 자, 우리가 뭐 이런 야구공의 궤적을 알려면, 야구공이 날라오면 빛이 와가지고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빛이 와서 부딪혀서 나한테 와. 그럼 야구공이 여기 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올 거 아니야, 뭔가 또 정보가 또 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었는데 일로 움직인다, 이렇게. 응? 그러면은 궤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정보가 다 수집이 되면. 그 궤도를 알려고 하면은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알아야 돼, 이거를 둘을. 위치는 여기 있고 운동량은 이쪽이다. 그래야지 궤적을 알 수가 있어. 야구공의 궤적을 파악해서 야구하죠. 공 날라오는 거 궤도 예측해가지고 휘둘러가지고 치죠. 자, 그래서 야구공은 되게 큰 애라는 거지. 근데 전자가 되면은 전자의 위치를 알고 싶은데, 전자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이 와서 부딪혀서 우리한테 눈에 와도 되는데, 전자 너무 작기 때문에 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되게 파장이 짧은 빛을 쏴야 돼. 파장이 짧은 빛, 뭐 X선 이상 되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어떤 정보가 들어오긴 할 텐데, 부딪힘과 동시에 얘의 운동량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위치를 알고 싶으면은 되게 에너지가 센 빛을 쏴야 되고, 에너지가 센 빛이 부딪히면은 운동량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얘 그런 운동량이 안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빛이 약한, 에너지가 약한 빛을 쏴야 되는데, 또 그러면은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위치랑 운동량을 동시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불확정성 원리는 하이젠베르그라고 한 사람이, 자, 위치와 속력이 지금은 이제 운동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운동량. 이거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궤도를 알 수가 없다. 이해가요? 미시세계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시세계에서는 전자의 궤도를 알고 싶은데
운동량과 위치를 동시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궤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수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서 사실은 아는 건 아니고, 그거를 전자 위치를 측정해 가지고 아는 건 아니고,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파동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내놓습니다. 이 사람이 파동 방정식을 내놔. 근데 그 파동 방정식을 제곱을 하면 위치 정보가 나오고, 그러니까 발견될 확률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종의 계산을 해서 아는 거야. 계산을 해서. 측정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요 정도에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오비탈이라고 하는 걸로 그려요. 오비트라고 하는 거는 궤도를 말하고, 오비탈은 뭔가 새로운 용어야. 새로운 용어. 오비탈은 보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운동하는 궤도는 요거는 오비트라고, 오비트.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의 오비탈 모형을 제안합니다. 넘기시면 전자 존재의 확률. 그래서 원래 확률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요. 점이 많이 이렇게 막 찍혀 있는데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점이 약하게 찍혀 있는 건 확률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걸 점을 찍다 보니까 약간 구름처럼 보이거든. 뽀얗게. 그래서 오비탈을 전자 구름 모형이다라고도 해. 전자 구름 모형이다. 이게 전자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발견된 확률 나타냈더니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사람들이 뭐 그림을 그려야지 이해가 갈 거 아닙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90% 공간에 해당하는 점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90%인 공간을 나타냈지만 여기도 있을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요러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비탈 바깥 영역의 전자는 아예 없냐? 그렇진 않다. 존재할 수도 있다. 자, 여기는 이제 전혀 생소한 거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려워요. 갑자기 더워졌네. 여기가. 자, 아무튼 이거는 기본적으로 뭐 괴롭히려고 만드는 건 아니다. 거부감이 드는데 무슨 주양자 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이거는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싶은 거지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그 전자를 양자수라고 하는 걸로 나타냅니다. 양자수에 4종류가 있어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자기양자수. 갑자기 이거는 중학교 때도 안 나오는 거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양자수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거다. 자, 오늘은 잘 그냥 들어두시면 돼요. 나중에 외우더라도 이런 거야. 이렇게 약간 느낌을 가져가 주시면 되고, 첫 번째 주양자수는 n이라고 써요. n.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이게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전자 껍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가 이렇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있다고 했거든요. 첫 번째 껍질에 n이 1이야. 두 번째 껍질 n이 2고, 세 번째 껍질 n이 3이야. 그러는 거야. 그러면 n이 커지면 크기 커지죠? 크기 커집니다. 그리고 원자에게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에너지가 높아져요.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한다. 맞지? 인정하시죠? 크기와 주양자수는 에너지를 결정한다. n은 정수값을 가져요. 1, 2, 3. n이 클수록 오비탈이 커지고 원자에게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커. 에너지가 크다라는 건 불안정하다는 소리야, 사실은. 되죠? 그러니까 보어는 전자 껍질을 이렇게 붙였어요. K, L, M, N, O 이렇게 붙었어.
근데 K의 주양자 수는 K 값은 1, L은 2, 두 번째, M은 3, N은 4, 5는 5, 5가 5네요. 자, 이러는 거야. 이거 주양자 수. 됐죠? 주양자 수는 이러는 거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 이제 방위양자 수인데, 방위양자 수고, 기호로 L로 씁니다. L, 스몰 L. 오비탈의 3차원적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 어렵죠? 요런 슈레딩거 방정식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저렇게 동그란 애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동그란 애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령형도 있고요. 165쪽에 한번 보시면 아령 모양으로 생긴 분포도 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요런 십자 모양으로 생긴 애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긴 애는 우리가 P오비탈이라고 해요. P오비탈. 구 모양으로 생긴 오비탈은 S오비탈이라고 해요. 구 모양은 S오비탈. 구 있죠, 구. 구 모양으로 생기는 S오비탈. 아령은 P오비탈. 진짜야. 이거를 사실은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이렇게 설명했을 때 전부 다 맞아요. 어떤 분자 구조를 설명한다던가 뭐 이게 이 분자는 왜 이런 구조를 가졌냐 이거 다 맞아. 그래서 이게 틀렸다라는 증거 하나도 없어. 믿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P오비탈이 3개가 존재해 사실은. X축상에 존재하는 PX 오비탈이 있고요. Y축상에 존재하는 PY 오비탈이 있고, G축, Z축상에 존재하는 PZ 오비탈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개 있어. 거짓말 아니야. 그 다음에 D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는 5개가 있는데 X, Y 축상에 존재하거나 Y, Z 축상에 존재하거나 축 사이 미안해 잘못 얘기했습니다. 축 사이 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 3개는 축 사이 축과 축 사이 요거는 축상 축 위에 요것도 축 위에 요거는 축 위에 그래서 요런 오비탈이 있다. F 오비탈도 있는데 그거는 책에는 나오진 않고요. 다시 자 162쪽에 방위양자 수는 모양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애는 왜 동그랗고 어떤 애는 뭐 아령형이고 어떤 애는 이렇게 뭐 나비 넥타이처럼 생겼냐 그거를 이 부양자 수 방위양자 수라고 하는 애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위양자 수의 일반적인 식이 이게 이제 방위양자 수의 일반 식이 L은 0부터 해서 n-1까지의 정수야. 자, 그냥 그렇게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봐요. n이 1이면 0부터 1-1이니까 뭐만 있어요? n이 1이면 L은 0부터 n-1까지인데 1-1이니까 0부터 0까지죠? 그러면은 L은 뭐만 있어요? 0만 있는 거 0. 0이지? 자, L은 0부터 n-1까지야. n이 2야 지금. 0, 1 두 개 있죠? 여기 두 개 있는 거야 진짜로. n이 3이면 L은 0, 1, 2까지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지? 잘 봐. L이 0이면 S 오비탈이에요. L이 0이면 공 모양이야. 공 모양. L이 0이면 S 오비탈이야. L이 1이면 P 오비탈이에요. R형형. 0이면 S, 1이면 P,
E면 D. 뭐야? 우리 학원 학생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런 거야 진짜로. 예. 근데 이 앞에 1 써져 있는 거지. 1 써져 있는 거는 주양자수야, 주양자수. 그래서 1s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주기에 있는 s 오비탈인데 여기는 2s죠. 그러면 얘가 n이 2야, 2. 주양자수가. 그러면 1s랑 2s는 똑같이 공 모양인데 주기가 2주기에 있는 애는 더 커다란 공 모양이야. 이해 가시나? 왜냐하면 n은 뭘 결정해요? 크기와 모양을, 크기와 에너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1s보다 2s가 좀 더 커져요. 이렇게 구 모양인데 커져요. 요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 이거는 이제 곧 대학교 가서 배우실 거고. 하여튼 1s보다 2s는 좀 더 커. 3s는 어떻게 돼? 커. 진짜야. 네, 진짜로 이렇게 전자가 존재하는 공간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P도 만약에 1P는 없어요. 1P는 없고 2P가 요만하면은, 만약에 3P면은 이거 더 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N 했고 L 했습니다. N 하고 L. 에너지 값에 대한 것은 좀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양자수 ml이라고 하는 값인데, ml의 일반식이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의 정수야. 자, 만약에 잘 봐요. n이 1이야. 그럼 그런 애가 L이 0이 있죠. 그럼 ml은 얼마일까? ml은 마이너스 0부터 0까지. 얼마지? 뭐지? 0이지. 0 요런 오비탈이 있다. 이게 오비탈을 말하는 거거든요. n이 만약에 2야, 그럼 l은 0도 있고 1도 있어요. 근데 여기 0인 애는 ml이 0밖에 없어요. 근데 1인 애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럼 얘는 뭐뭐뭐 있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3개 있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P 오비탈이 X, Y, Z 3개 있다고 했죠?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야. 근데 S 오비탈은 하나만 있는 거야, 하나만. 응? 하나만 있는 거야. 이것도 이제 ES인 애가 하나만 있는 거지. EG. 자기 양자수가 뭘 뜻하냐면, 같은 에너지를 갖는 그런 오비탈이 3개가 존재하는데, 근데 이런 애가 아까 전에 X 오비탈은 어느 축상에 존재했었던 거냐면 X 축상에 존재를 하고, 이렇게 Y 오비탈은 뭐 Y 축상에 존재를 하고, 이렇게 Z 오비탈은 Z 축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공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냐. 그러니까 자기 양자수는 공간적 방향, 뭐 배양, 공간적 배양을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아무튼 하나, 둘, 3개 있으면 오비탈이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PX, PY, PZ 이렇게 3개.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배양을 알려주는 양자수는 자기 양자수입니다. 자기 양자수. 자, 그래서 자기 양자수까지 하면은 오비탈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는 SPDF, 이거 3개 중에 하나. 자기 양자수는 공간적인 어떤 배양, 방향. 얘는 크기와 에너지. 그래서 이 3가지를 하면은 3가지 양자수만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은
오비탈을 설명하는 거야. 오비탈이 어떤 오비탈이냐, 어떤 오비탈이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오비탈을 알려주는 것까지는 요거 세 개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얘는 뭘 의미하냐면 오비탈이 뭐냐면 전자가 채워지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이 결정이 나 이렇게 어떤 방이 생겨 이렇게. 근데 한 방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요. 한 방에 2개 들어가는데 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해요, 전자가. 근데 전자는 전하를 띠고 있잖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애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장이 생겨. 얘는 이제 3학년 과정에서도 이제 2학년이었구나. 2학년 과정에서도 전류 흐르면 주변에 뭐 생겨요? 자기장 생기죠, 그쵸? 전자가 회전하면 자기장이 생겨요. 근데 너네가 자석을 보관해야 돼. 자석을 작은 공간에 이런 방에 NS 있고 이렇게 NS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렇게 안정할까 이게? N극끼리 마주보게 이렇게 냅두면 안정할까? 안 안정할 거 아니야. 서로 막 이렇게 밀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자석을 그냥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S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자가 회전을 하면은 자기장이 생기는데 하나가 만약에 업스핀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 나머지 하나는 다운스핀으로 이제 자기장이 생기게끔 전자들이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안정하다라는 거야. 응? 어렵지? 그러니까 아무튼 전자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하나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그 스핀 자기장 값을 갖게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는 2분의 1,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스핀 자기장 값을 갖는다. 그게 이제 스핀 자기장 값이야. 전자가 들어가는데 서로 반대되는 전하를 자기장을 가지고 들어간다. 자,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긴데요. 요건 N이죠, N. N이죠. 보호의 전자 껍질로 말하자면 K 껍질, L 껍질, M 껍질. 주양자수 1, 2, 3. 방위양자수는 이제 0이 나오면 S 오비탈을 의미하고요. 1이 나오면 P 오비탈이고. 세 번째도 0 나오죠. 0 나오고 1 나오고 2 나와. 이해가시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1P다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주양자수가 1이면은 L은 0만 있기 때문에 1S만 있는 거 1S만 1D 이런 거 없다. 1D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0이야. 0. 근데 얘는 L이 1이니까 마이너스 L부터 플러스 L까지니까 마이너스 L, 0, 플러스 1 미안해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는데 공간적인 배양을 뜻한다. X축이냐 Y축이냐 C축이냐. 자, 근데 여기는 5개가 나오거든요. 마이너스 2부터 해서 플러스 2까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 D오비탈이라는 게 5개가 나와요. 거기에 전자가 들어갈 때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이고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해가요? 스핀 저기양자수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요렇게 오비탈과 어떤 오비탈이며 어떤 전자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이 4가지 양자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오비탈 수는 첫 번째 껍질에 오비탈이 1s 오비탈 하나만 있어. 근데 두 번째 껍질에는 하나, 둘, 셋, 4개 있어요. 맞죠? 세 번째 껍질에는 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비탈 수를 알아내는 일반적인 식이야. n제곱계. 첫 번째 껍질은 1의 제곱계만큼 오비탈이 있고, 두 번째 껍질은 2의 제곱계만큼 있고, 세 번째 껍질은 9개만큼 있고. 그 다음에 최대 허용 전자수는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2를 곱한 거예요. 오비탈 수에다 2를 곱한 겁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까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까지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에 18개 들어가고. 최대 허용 전자수는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된다. 자, 왕창 어렵지요. 오비탈을 표시를 할 때 앞에 주양자수를 쓰고, 그 다음에 P나 S나 D나 쓰는 건데, 오비탈 종류긴 한데, P나 S나 D는 이거는 방위양자수가 결정을 하는 거야. 부양자수. 방위양자수가 L이 얼마냐. L이 결정하는 거야, L이.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공간적 배양이고요. 요거는 자기양자수가 결정하는 거야. 자기양자수. ML 값. 요거는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냐, 2개 들어가 있냐. 연습을 많이 해야지 아는 겁니다. S오비탈은 구형이고요. 1S부터 있어. 1S, 2S, 뭐 3S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S오비탈의 특징이 뭐냐면 공간적인 그 방향성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얘는 X축이나 Y축이나 Z축이나 발견될 확률이 똑같아요. 거리만 똑같다면 발견될 확률이 똑같아요.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P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잘 봐요. X축, PX 오비탈은 X축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Y축이나 Z축은 빵이야, 빵. 없어요. 마디라고 해서. PY는 Y축상에서 발견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Z는 PZ는 Z축상.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발견될 확률이 높은 곳이 있죠. 그래서 S오비탈 특징, 방향성이 없다. 아셔야 돼. 방향성이 없다. 구호 모양이고 방향성이 없다. 자, 발머식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채워도 있나요? 네. 자, 오늘 한 거 현대 원자 모형. 전자의 위치와 속력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 없다가 뭐냐면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 거에 의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원운동하고 있는 궤도와 전혀 다른 개념으로 전자의 존재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을 이제 오비탈이라고, 오비탈 개념이에요. 오비탈에 양자수가 4개가 있는데, 주양자수는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이고, 주양자수가 어떨수록 가까워진다. 작을수록 에너지 순위가 낮다. 그 에너지 순위가 낮은 거야. 껍질에 그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양자수로, 주양자수 n이 오비탈의 방위양자수는 0부터 n-1까지를 가질 수 있다. 자기양자수 ml이라고 하고요. 공간적 방향,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양자수이고, 방위양자수는 이렇게 있는데 -l부터 해서 +l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개수가 2l 플러스 1개만큼 있다. 자, 스핀 자기양자수는 전자의 운동 방향, 전자의 운동 방향을 알려주는 양자수로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 이거는 플러스 쓸 때 플러스 꼭 쓰세요. 이거는 그냥 2분의 쓰지 마시고, 이게 전하를 의미하는 거여서 이거 쓰셔야 됩니다. 플러스를. 그냥 뭐 개수 이런 자연수가 아니라 어떤 전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꼭 쓰시고, SPDF의 모양이 L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0일 때 S고, 1일 때 P고, 2일 때 D고, 3일 때 F입니다.
F 오비탈까지만 있으면 돼. 그 다음은 뭐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 원자가 지금 118번까지 있는데 F 오비탈까지 다 하면은 다 돼요. 그래서 이거 이상 뭐 할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요거 S 오비탈이고요. 이건 P 오비탈이죠. 자, 그래서 5번까지 했나요, 저번에? 네. 그렇죠.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봐 주시고, 네, 자, 봅시다. ES, EP, 이게 이중에 있는 그런 애고, S 오비탈은 방향성이 없다. 그러니까 거리만 똑같으면 뭐 X축, Y축, Z축에 따라서 존재할 확률이 같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서로 다른 전자 껍질에 있다. 지금 E자가 동일하게 있지. 그럼 E축 N이 2라는 거고, 이거는 KL 껍질에 있다라는 거야. 서로 다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거고요. P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3개가 존재합니다. 이게 PX, PY, PZ가 에너지 준위가 같아요. 3개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자, N은 주양자 쓰고 오비탈 모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양이 아니라 오비탈의 크기나 에너지. 자, 방위양자 수는 모양을 결정하는 거지, 방향이 아니라 모양을 결정하는 모양. 주양자 수가 N인 오비탈의 방위양자 수가 N개 존재한다. 자, N개 존재한다. 방향자 수가 N개 존재한다. N개 존재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N이면 L은 0에서 N-1까지죠? 그러면 N개 존재하는 게 맞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ML이 요거다. 맞는데, 왜냐하면 P는 L이 1이거든요. 그럼 ML 값은 -1, 0, 1 이렇게 3개. 스핀 자기양자 수는 요거 값을 갖는다. 맞죠? 네.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8번. 자, 5개의 오비탈의 주양자 수의 합은 5다. 주양자 수 여기 1, 2, 1 요거 써 있는 거 있지? 요거야 다 주양자 수. 그래서 1 더하기 2 곱하기 4네. 9네 9. 2가 4개 있으니까. 그럼 5개의 오비탈의 방위양자 수의 합. S는 0이다. S는 0. 방위양자 수가 0 더하기 0 더하기 얘가 1, 1, 1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P 오비탈은 L이 0이야. L이 1이야. 1. S 오비탈은 L이 0이고, 5개 오비탈의 자기양자 수의 합은 0이다. 얘네들은 어차피 자기양자 수가 0이고요. 요거는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이고,
하나가 플러스 1이야. 자기 항자수의 합이 0이 되는 게 맞죠.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N 전자 껍질은 KLMN이야. KLMN. N이 4야, 4. 4. 오비탈 수는 N 제곱계니까 16개예요. 4, 4, 16. 근데 오비탈의 종류는 뭘 말하는 거냐면 SPDF 이런 거 말하는 거여가지고 N이 4면 L이 0, 1, 2, 3까지 있어요. 그러면 SPDF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4종류. 자, 최대 허용 전자수는 2 곱하기 n제곱. 오비탈이 16개가 있는데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32개의 전자가 최대 들어갑니다. 다음 중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양자수 조합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규칙대로 n이 2면 l이 1이 있어. 왜냐면 l은 n-1까지니까 여기 있어요. ml도 플러스 1 있어요. 그쵸? 근데 스핀 자기 항자수는 둘 중에 하나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허용된 전자이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n이 3이면 l은 2까지만 있는 거야. 3 없어. 안 되고요. n이 3이면 l은 2 돼. 얘도 되네. 얘는 이제 l은 n-1까지이고 l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1까지이고 요거 되죠? 근데 얘가 안 돼. 왜냐면 이 스핀 자기 항자수는 자기 항자수는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고 4는 안 되죠. 그쵸? 기억 리을이 답입니다. 학기 시작했으니까 요거 좀 반씩 하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중3 가도록 하겠습니다.